안녕하세요. 펑션베이 서준원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리커다인 V9R5 툴킷 중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커다인에는 여러가지 툴킷들이 있는데 이 중 크게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 컨트롤, EHD, MTT2D와 3D, 그리고 리커다인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의 업그레이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V9 알파까지는 쌍기어를 생성할 수 있는 기어 트레인 탭에서 직렬식 배열만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 1번과 2번 기어, 3번 기어 등을 직렬로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었는데 V9 R5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병렬식 트리 구조를 갖는 기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기어와 2번, 5번, 6번 기어들이 쌍을 이루고 있고 2번 기어는 다시 3번, 4번 기어와 기어쌍을 구성하고 6번 기어는 7번 기어와 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지닌 기어 페어를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된 원인은 기어 페어에 대한 탭을 보시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9 알파에서는 기어 페어에 대해서 베이스와 액션 기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렬식으로 1번, 2번, 3번 형태로 기어쌍을 구성해야만 하는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V9 R5에서는 베이스, 액션 기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위 그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어쌍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룰만 따르면 되는데 가장 가운데 위치할 기어를 1번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어 페어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위치하는 초록색 기어를 1번으로 생성하시고 이후에 1번 기어와 인접할 기어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유성기어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더블 피니언 유성기어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 선 기어를 1번으로 정의하고 이후에 두 개의 플래닛 기어들을 생성한 후에 링 기어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기어 사이의 각도를 특히 사용자가 정의한 각도대로 정의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앵글 탭에 각도를 입력하면 두 기어 사이의 각도를 돌려서 생성할 수 있으며 엑시얼 오프셋을 통해서 두 기어 사이의 오프셋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업그레이드된 항목은 기어의 중심거리와 백래시 값들을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어들을 생성하고 이를 일일이 계산 버튼을 눌러서 값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버튼을 이용하여 중심거리와 백래시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성기어의 플래닛 각도를 비대칭 형상으로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로테이션 앵글 값을 입력함에 따라서 비대칭 각도를 정의할 수 있으며 Create Gear Pairs for Planetary Gear 버튼을 이용하여 각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유성기어를 모델링하려면 Planetary Gear 아이콘을 통해서만 모델링이 가능했는데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이용하면 유성기어를 기어 트레인 아이콘에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업그레이드된 기어 트레인 기능을 이용하여 구성한 더블 피니언 모델입니다. 총 해석 시간은 2초를 진행했으며 0에서 1초까지는 썬기어를 구동시키고 캐리어를 구속하여 링기어의 회전을 출력하도록 모델링하였으며 1에서 2초까지는 링기어를 구속하여 캐리어의 회전이 출력되도록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키소프트 내장 모듈의 버전이 2020 SP2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따라서 Z12 파일뿐만 아니라 유성기어 파일인 Z14 파일을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키소프트 내장 프로그램도 유성기어를 모델링할 수 있는 Z14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이용해서 유성기어를 직접적으로 키소프트에서 모델링하고 리커다인에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브 트레인 기능은 키소프트 포스트 아이콘이 드라이브 트레인 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석을 진행하고 기어에 대한 결과들을 포스트 창에서 플롯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는데 슬라이딩 벨로시티, 컨택 프레셔, 프레셔 벨로시티, 컨택 포인트에 대한 결과들을 포스트 아이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모를 예측할 경우에는 압력과 속도에 대한 곱슬을 통해서 마모에 대한 상대적인 양을 예측하게 되는데 포스트 아이콘에서는 상대 속도, 접촉점에서의 접촉 압력, 그리고 그 물리량의 곱슬을 통해서 기어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마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해석 후 원하는 시간 영역을 선택하고 기어 페어에 대한 Z12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후 출력할 파일들을 선택하고 솔팅 옵션을 정의하면 선택된 아웃풋에 대한 결과를 CSV 파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접촉점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 개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만약 5개의 경우에는 전체 접촉점들의 결과 중에서 해당 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한 뒤에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또한 결과들을 플러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1은 솔팅 기준의 가장 큰 결과를 출력하고 2 또는 3이면 정렬 기준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크기의 값으로 출력해 줍니다. 다음은 플롯을 이용한 나타낸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된 툴킷은 컨트롤 툴킷입니다. 리커다인 컨트롤 탭을 보시면 1대1로 두 프로그램만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싱글 코심이 있고 리커다인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복합적으로 연동 해석할 수 있는 멀티 코심, 즉 G코심이 있습니다. V9 알파에서는 G코심의 시뮬링크 인터페이스를 시뮬링크 마스터 모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V9 R5에서는 리커다인을 마스터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뮬링크들을 마스터 모드 혹은 슬레이브 모드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코심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의 다중 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너럴 코심의 약자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G코심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서 어떤 물리량은 FM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과 해석을 하고 어떤 물리량은 시뮬링크와 연동 해석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싱글 코심만을 사용하셨을 텐데 G코심 또한 외부 프로그램 한 개와의 싱글 코심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G코심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코심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G코심의 가장 큰 장점은 언급했던 바와 같이 멀티코심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리커다인 모델에 두 개의 슬레이브 모델들을 만들고 FM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병렬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리커다인 마스터 모드 모델과 하나의 리커다인 슬레이브 모델, 외부 프로그램 모델, 시뮬링크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전기자동차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는 다양한 도메인의 해석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압 서스펜션인 경우 유압 모델링을 진행해야 하고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에는 모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전기 회로 및 제어 모델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델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물리계가 포함될 경우에 G코심을 사용하면 다양한 도메인을 하나의 통합 모델로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계적인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도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도메인과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G코심을 이용하여 통합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EHD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피스톤의 실린더 윗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V9 R5에서는 피스톤 스커트 메쉬 그리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실제 유막이 생성되는 부분에 메쉬 그리드를 분포시킬 수 있어 더 효율적인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스톤 스커트 부분에만 메쉬 그리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해석에 사용되는 메쉬 그리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린더 메쉬 그리드 방식보다 더 빠른 해석 속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넌 유니폼 메쉬 그리드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피스톤 프로파일에서 오프셋된 값을 피스톤 패치셋의 노드 위치에 직접 정의할 수 있으며 노드 위치 데이터는 RDP 파일로 내보낸 뒤 파일에서 오프셋된 값을 직접 입력하고 다시 불러들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MTT2D, 3D 툴킷에도 기능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벤트 센서에서 센싱 타겟 마커를 한 개에서 여러 개의 마커로 센싱할 수 있게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편리하게 마커들을 센싱할 수 있고 센싱 값들을 이용해서 모션 또는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8개의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개의 이벤트 센서를 V9 알파에서 개별적으로 구성했어야 하는데 V9 R5에서는 마커 리스트에 8개의 마커를 정의함에 따라서 하나의 이벤트 센서에서 이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커다인 포스트에 대한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는 리커다인을 설치하면 리커다인과 별개의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도 V9 알파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매번 리커다인 해석을 진행하고 리커다인 내의 포스트 창을 다시 띄워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리커다인과 별도로 포스트 프로그램을 띄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해석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그램은 리커다인 포스트 창에 있던 기능들이 현재 대다수 지원되고 있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대한 추가 기능들을 설명하자면 먼저 시리즈 인포메이션이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대상 커브의 최소치, 최대치, 평균값과 변곡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시리즈 인포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그래프의 전체 시간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 평균값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결과들 또한 로컬로 지정하고 최대치와 최소치, 평균값 결과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들을 복사한 뒤에 텍스트 창에 붙여넣어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개발되어 쉽게 커브 데이터를 선택하고 복사한 뒤 다른 페이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재계산된 커브를 엑셀과 같은 다른 플롯으로 옮길 때 편리하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플롯을 그릴 수 있는 기능과 캠벨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기능들도 리커다인 포스트 프로그램에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3D 플롯과 캠벨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플롯을 그릴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타입을 3D로 선택하고 창을 추가하면 3D 플롯 창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3D 드로우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X, Y, Z 데이터를 넣으면 3D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은 캠벨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동영상입니다. 툴탭에서 캠벨 다이어그램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원하는 타코 데이터와 신호값을 입력하고 프레임을 결정한 뒤에 컬큘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2D에 대한 캠벨 다이어그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캠벨 프로퍼티에서 오더 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오더 라인의 텍스트 사이즈나 선에 대한 두께 정보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RPM 대 프리퀀시 도메인을 RPM 대 오더 라인으로 변경한 뒤에 캠벨 다이어그램을 빠르게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뷰를 노멀로 바꾸게 되면 3D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툴팁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각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값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X축에 대한 Y축, Z축 결과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섹션 뷰어를 클릭하고 특정 지점을 선택하면 해당 지점의 주파수와 매그니튜드, 그리고 그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페이즈 값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 나타나는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 색깔과 X축, Y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선을, 해당 커서에 대한 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9 R5에서 새롭게 추가된 툴킷들의 업그레이드 기능들을 살펴보았으며, 이 발표를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